어떤 동식물보다 많은 공룡의 화석. 이는 지구상에서 공룡이 분명히 살았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공룡 멸종. 과학자들의 주장대로 운석 충돌과 화산 폭발로 공룡이 멸종되었다면 다른 동식물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공룡이 긴 시간 살 수 없었다면 과연 얼마 동안 지구에서 살았을까요? 오늘은 공룡 마지막 시간으로 공룡 멸종과 공룡 사건이 갖는 영적인 의미, 여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룡 멸종의 원인은 과학계에서도 그 의견이 다양할 정도로 최대의 미스터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동물의 멸종은 일정 기간 동안 천천히 진행됩니다.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공룡은 어떤 한 시점에 갑자기 멸종됐다는 점입니다. 먼저 과학계에서 말하는 공룡 멸종의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룡 멸종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중 가장 유력한 학설은 운석 충돌에 의한 공룡 멸종설입니다. 그 외에도 기온 저하설, 해수준 저하설, 화산 활동설 등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운석 충돌설은 커다란 운석이 날아와 지구에 충돌하면서 지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지구 곳곳에서는 화재와 화산 폭발이 일어났으며 그 결과 급격한 기후 변화가 나타나고 이전까지는 온난한 기후에서 살던 공룡들은 갑자기 찾아온 추운 날씨로 인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식량도 고갈되어 결국 멸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중생대와 신생대 지층 사이에 있는 지각 중 KT 경계면에서 추출된 이리듐으로부터 운석 충돌설이 제기되었는데 이리듐은 주로 우주에서 날아온 운석이나 화산재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입니다. 이는 곧 이 시기에 지구상의 운석이나 화산 폭발에 의한 커다란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토대로 운석 충돌에 의한 공룡 멸종설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운석 충돌에 의한 공룡 멸종설에도 의문이 따릅니다. 운석 충돌로 공룡이 일시에 멸종됐다면 어떻게 다른 생물들은 살아남았을까요? 유독 공룡만 완전히 멸종되고 다른 동식물들은 보존되었으니 운석 충돌에 의한 공룡 멸종설도 정확한 해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룡의 멸종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공룡들은 대부분 덩치가 크므로 그 체구를 지탱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먹이를 먹어야 했지요. 지구의 환경 오염을 가중시킨 또 다른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룡의 배설물입니다. 공룡이 에덴 동산에 살 때에는 먹이를 섭취하면 체내에서 100% 분해되었기에 배설할 일이 없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온 후로는 먹고 나면 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덩치를 가진 수많은 공룡들이 배설하기 시작했으니 그 양도 엄청났지요. 이로 인해 지구는 빠르게 오염되었습니다. 소 한 마리가 한 해 동안 내뿜는 온실가스의 양은 자동차 한 대가 한 해 동안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소 한 마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크기의 공룡이 방출하는 메탄가스의 양이 얼마나 많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트림뿐만 아니라 배설물에서도 메탄가스가 발생합니다. 과학자들 중에도 공룡이 방출한 메탄가스가 지구 대기를 오염시켰다는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물의 생태와 공룡의 크기를 안다면 당연히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결론입니다.
공룡이 배출한 다량의 메탄가스는 지구의 대기 온도를 높이고 오존층을 파괴하는 위험 요인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공룡이 장차 인간 경작의 터전이 될 지구를 오염시키고 자연 질서를 깨는 것을 간과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일시에 공룡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이 수많은 공룡들을 어떻게 한꺼번에 멸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공룡을 멸하실 때도 둘째 하늘의 불을 내리셨습니다. 둘째 하늘의 불을 내리신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요. 첫째 하늘의 불로도 공룡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룡을 일시에 소멸할 정도의 불이 일어나려면 세계 곳곳에서 화산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룡뿐만 아니라 다른 동식물도 함께 멸종될 수 있지요. 또한 공룡은 일시에 멸종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지구의 흙으로 지어진 모든 생물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둘째 하늘의 흙으로 지어진 공룡이 지구에서 설령 수명이 다해 죽는다 해도 완전히 분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는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의 공간 차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째 하늘의 불로는 공룡들을 완전히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불을 비같이 전 세계에 내리시되 공룡 이외의 다른 생물들은 얼마든지 죽지 않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지구 전역의 공룡들을 한꺼번에 멸하면서도 다른 생물들은 얼마든지 보존할 수 있었지요. 그 중에 일부는 화석으로 남겨두셨지요. 장차 사람들이 공룡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어떻게 멸종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힌트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공룡의 화석. 다른 동물에 비해 유달리 많이 남겨진 공룡의 화석은 둘째 하늘의 불로 공룡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사람들이 공룡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어떻게 멸종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남겨주신 힌트인 것입니다. 따라서 공룡 화석들에는 공룡이 하늘에서 내린 불에 의해 순식간에 멸종됐다는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공룡들이 하늘에서 내린 불로 인해 순식간에 멸종됐음을 나타내는 첫째 증거는 공룡 화석의 수가 다른 동물 화석의 수보다 월등히 많다는 점입니다.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환경에서 죽은 동물들은 화석이 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공룡 이외의 동물 화석은 매우 희귀하죠. 이는 공룡이 갑작스런 불의 심판으로 멸종됐음을 증거합니다. 둘째 증거는 공룡의 알과 발자국 화석들입니다. 알은 외부 자극에 깨지기 쉬운데 수많은 공룡 알들이 형태가 그대로 보존된 채 화석이 됐다는 것은 그 당시 임한 재앙이 매우 갑작스러운 것이었음을 알려줍니다. 공룡의 발자국 화석으로 남은 것도 불의 심판의 증거입니다. 발자국이 또렷이 남으려면 그 땅은 굳은 상태가 아니라 진흙처럼 무른 상태여야 합니다. 뜨거운 불이 내려 순식간에 흙을 구워버리면 찍힌 자국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룡 화석들은 공룡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둘째 하늘에 불이 내렸던 지층은 성분이 독특하게 변질되었습니다. 바로 이리듐이라는 성분을 다량 포함한 지층이 형성되었는데 과학자들은 공룡이 멸종된 시점의 지층에서 이리듐 성분이 다량 검출되니 그것을 공룡의 멸종과 연결지어 운석 충돌설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대와 신생대 사이의 지층에서 다량 발견되는 이리듐은 운석 충돌의 증거가 아니라 둘째 하늘에 불이 내린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공룡들만 선택적으로 소멸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지구 전역의 공룡들을 한꺼번에 멸하면서도 다른 생물들은 얼마든지 보존할 수 있으셨지요.
이처럼 운석 충돌설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시원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공룡이 실제로 이 땅에서 산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세상학자들은 공룡이 지구의 역사 중 중생대에 살았던 동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중생대는 약 2억 2,500만 년 전부터 6,500만 년 전까지이지요. 따라서 중생대는 약 1억 6천만 년이며 이 기간 동안 공룡이 지구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룡이 지구에 산 기간이 매우 짧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단 40일입니다. 자, 너무 40일은 짧아서 놀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들, 즉 공룡 화석 분포도나 공룡의 생태는 공룡의 생존 기간이 짧았음을 증명합니다. 세계 공룡 화석 분포도를 보면 공룡 화석이 세계 곳곳에 골고루 퍼져 있으면서 군데군데 밀집되어 있습니다. 공룡 화석은 중생대 지층 전반에서 산출된 것이 아니라 중생대가 끝날 무렵인 백악기 지층에서 46%가 산출됐습니다. 그중에서 40% 이상은 최후 백악기 지층에서 산출되었죠. 즉, 공룡이 멸종된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특정 지층에서 많은 양의 공룡 화석이 산출됐다는 사실은 공룡의 생존 기간이 짧았음을 뒷받침해 줍니다. 여기에 상식적으로 공룡의 먹이 양만 생각해도 공룡이 결코 지구에서 오래 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보통 체중이 수십 톤에 달하는 공룡들이 그 체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먹이를 계속 섭취해야 하지요. 그런데 멸종 당시 공룡들은 군데군데 모여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공룡 화석 분포도를 보고 공룡이 군집 생활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이해가 되지를 않지요. 수많은 공룡이 좁은 범위 내에 모여 살면서 어떻게 먹이를 충분히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금세 먹이가 동나기 때문에 공룡들은 흩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공룡들이 잘 먹고 번식해서 세대를 이어가며 1억 6천만 년을 생존했다는 이론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4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지구에 살았다는 말씀에 기준에서는 모든 것이 시원하게 풀리지요. 지구로 내쫓긴 공룡들은 쉽게 말해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오랜 세월 에덴 동산에서 함께 지낸 무리들이었지요. 갑자기 지구로 내쫓기자 서로를 의지하며 모여 있고자 했습니다. 또한 지구에서 보낸 며칠 동안은 무엇을 먹을 생각조차 못했지요. 환경이 갑자기 바뀐 것이니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진정이 되고 지구에 적응도 되면서 허기를 느꼈지요. 그래서 먹이를 찾아 먹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돼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즉 40일 동안 공룡들에게 필요한 먹이 양은 처음에 정착한 각 지역 내에서도 조달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약 더 오랜 기간 살았다면 먹이를 찾아 흩어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공룡의 생존 기간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기간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 1억 6천만 년과 40일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첫째,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연대 측정법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3년 10월 17일자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소개된 내용을 요약하면 퇴적학자들은 이탈리아의 레이트마르 석회암 지대의 화산성 재층 시료를 퇴적학적 연대 측정법으로 그곳 전체 퇴적층이 형성되는데 약 800만여는 걸렸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르콘의 우라늄 납 연대 측정으로는 너무 적은 약 200만 년 정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같은 시료에 대해 동일한 연대가 나와야 함에도 많은 연대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후 거듭된 수차례의 반복 측정에도 그 연대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9년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의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알버거 박사는 바뀌면 안 되는 실리콘 3위의 핵 붕괴 속도가 계절에 따라서 바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이에 관한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사이언스 매거진 뉴스에 의하면 지르콘을 이용한 연대 측정에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주 연구팀은 호주 서부의 제킬스 지층에서 약 7,000개의 지르콘들을 조사하였는데 그 지르콘들은 26억 5천만 년과 30억 5천만 년 사이의 나이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을 사용하여 연대를 측정해보면 8억 년 정도의 젊은 나이를 가지는 것으로 나와 지르콘이 생각했던 것처럼 외부 영향으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해 아리조나 대학의 지구화학자인 조나다 패트츠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측정 결과는 지르콘에 대한 분석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것일 수도 있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연대 측정법이 정확하지 않다는 증거는 계속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공룡의 생존 기간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기간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 둘째는 공룡을 소멸하실 때 내린 둘째 하늘의 불이 당시 지층의 성분을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리듐은 화산재나 외계에서 떨어지는 운석에 다량 함유된 성분입니다. 이것은 둘째 하늘의 불이 지상에 쏟아져 내리면서 당시 지층이 변질된 결과 생성된 것입니다. 오늘날 사용하는 연대 측정법은 시료 성분 중에서 방사능 원소의 양을 기준으로 연대를 추정합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지층에 포함된 방사능 성분이 갑자기 변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면 연대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설령 연대 측정법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공룡 화석이 묻힌 지층의 연대는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대 측정법을 통해 1억 년 된 지층에서 공룡의 화석이 발견되면 사람들은 그 공룡도 1억 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룡 화석이 묻힌 지층은 원래 성분에서 변질됐기 때문에 지층의 연대와 공룡 화석의 연대를 동일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앞서 연대 측정법 자체에도 많은 오류가 있다 했습니다. 연대 측정법으로 도출한 공룡의 생존 기간은 맞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룡은 지구에서 오래 살지 못했고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살다가 일시에 멸종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룡이 범죄하고 심판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공룡이 빚은 혼란도 금세 잠재워졌고 지구도 원래 모습을 회복했습니다. 또한 공룡 사건이 아담에게 큰 충격이나 타격을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룡은 아담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긴 했지만 아담의 권세 아래 있던 수많은 존재들 중에 하나였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룡 사건은 영적으로는 큰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어두움의 세력들이 일종의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룡 사건을 통해 에덴 동산이 아무리 빛으로 둘렀다 해도 사단의 역사가 통할 수 있음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 무서운 일입니다. 사단이 이걸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와 악한 영들 일부를 창조 첫째 날 밤에 무저갱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주시고 어둠의 세계를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빛의 권세로 둘째 하늘은 물론이요 첫째 하늘까지 정복하고 잘 다스려 나갔지요. 이에 악한 영들은 아담의 권세에 눌려서 자신들이 가진 어둠의 권세를 나타내 보일 조금의 틈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호시탐탐 기회를 얻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워 에덴 동산을 살피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공룡의 마음에 변화가 있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기회를 놓칠세라 공룡을 향해 집중적으로 사단의 전파, 곧 비진리의 전파를 쏘아 보냈지요. 그런데 그것이 통한 것입니다. 그래도 약간의 성과는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공간이 아무리 빛으로 둘렀다 해도 그 속에 어둠의 요소가 씨앗만큼만 있으면 자신들이 발붙일 틈이 생길 수 있음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극을 받은 악한 영들은 다음에는 아담을 표적으로 삼았고 더욱 교묘한 계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담, 하와를 표적으로 삼았죠. 따라서 공룡 사건은 영적으로 볼 때에 장차 있게 될 아담의 불순종과 인간 경작을 암시하는 서곡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경작을 암시하는 서곡. 바로 공룡 사건은 악한 영들이 어둠의 권세를 펼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집요하게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비진리가 있는 것을 알아차리면 사단은 득달같이 달려들지요.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하고 더 나아가 마음이 요동하게 하여 마침내는 감정이 폭발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마귀가 합세하며 겉으로 어둠의 행함이 나오게 만들지요. 험한 말을 내뱉게 하거나 거칠고 난폭한 행동을 하게 합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판단하게 하기도 하고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말을 전하게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서로 오해하게 하며 반목하게 하지요. 화평이 깨지고 다툼과 분쟁이 일게도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서 언쟁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모두가 사단의 사주를 받고 있음을 알아야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순간에도 사단이 발붙일 틈을 내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틈타려 할 때 바로 끊어야 합니다. 이건 영의 생각이 아니야. 사단이 주는 생각이 하고 단호하게 육신의 생각을 물리쳐야 하지요. 물리치지 않고 더군다나 받아들이니까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된 악한 영들의 역사는 주님의 공중 강림 후 7년 환란이 끝날 때까지 이 땅에서 진행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더욱 근신하고 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불같은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푹 잠길 수 있도록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루시퍼와 악한 영들이 어둠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공룡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불같은 기도를 통해 범사의 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공룡 첫째 시간에 아담은 자신의 권세와 위엄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지구의 어디에 세우면 좋을지를 살피기 위해 모든 그룹들을 데리고 갔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공룡 사건이 일어나서 아담의 계획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후 많은 세월이 지나자 아담은 다시 그때 하려고 했던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조와 과학 홍수연이었습니다.